예,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그 화공학회 할 때, 인하대에서 할 때, 그 분과에서 잠깐 생태학단지 관련된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올해 이게 화공학회에서 그 별도의 그 생태학단지를 이렇게 마련해 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이런 분야에 홍보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생태학단지를 저희가 처음 다루기 시작한 게 이제 99년부터 검토를 하다가 그거를 사업으로 전개하기 시작한 게 2002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저희도 안지도 얼마 안 됐고요. 또 사업이 추진된 지도 본사업, 기획사업은 2004년부터 했고 이제 기획사업이 2004년이고 본사업은 2005년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1년 채 안 됐는데 이런 그 큰 학회에서 별도의 심포지움까지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성장한 것에서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분야에 또 많이 참여해 주신 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생태학단지 사업을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동안 또 발표도 많이 하고 또 자료가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그동안에 했던 얘기들은 좀 접어두고요. 그냥 앞에 생태학단지를 하게 되는 그런 배경하고 뒤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생태학단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현재 본사업 1단계 본사업이 추진됐고 기획사업이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3개가 더 추진돼가지고 총 본사업이 5개, 그다음에 기획사업이 3개.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본사업이 뭐 7개가 될지 8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는 사업이 본격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대외적인 이런 발표는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또 다른 것도 많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일부러 흑백 사진을 앞에 좀 넣어왔습니다. 산업단지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사진에 이제 흑백 사진을 넣은 거는 산업단지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뭔가 좀 폐렴직한 게 좀 있다. 특히 환경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산업단지라고 하는 게 불어 수출공단, 불어공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1964년도에 됐는데요. 이 산업단지도 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어공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뭐 봉제라든지 뭐 가발 뭐 이런 거 위주로 이제 경공업 위주로 됐다는 거는 뭐 좀 많이 아실 거고 최근에는 가보면 뭐 공장들이 안 보입니다. 저런 오른쪽에 보시면 저 건물만 보이고 디지털 산업단지라고 해가지고 거의 뭐 변모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현재 국가 산업단지가 30개 해서 총 578개 정도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총 생산액이 310조인데 이게 이제 국내 총 생산의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 생산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작년에 2.8억 정도 되는데 산업단지에서 나온 것 중에서 수출에 관련된 것들이 한 1,900억 정도 돼가지고 수출로 보면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 산업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산업단지하고 그 지역사회라든지 또 지자체 이렇게 관련된 그런 유관기관 간의 그런 갈등이랄까 그런 지역적인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거론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되겠죠.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자원 문제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세금, 산업단지 내에 있는 그 생산에 관련된 세금들이 그 지자체, 그 지역으로 가지 않고 뭐 중앙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 폐기물에 관련된 문제들, 뭐 공장 이전, 주민 이주라는 문제라든지 최근에 이제 강조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산업단지 관련된 문제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단지들을 앞으로는 에코 산업단지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산업단지가 지역으로부터 고립이 되지 않은 지역과 하나가 되는 그런 그 산업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그런 생태산업단지라는 그런 개념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런 화면들은 이제 많이 이제 보셨을 거기 때문에 다 이제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부분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비교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환경부에서 자원순환 특화단지, 재활용 특화단지라고 이제 전주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런 그 저희가 얘기하는 생태산업단지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른 거고, 생태산업단지라고 부를 수는 그런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생태산업단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업체들을 다 모아놓고, 기업들을 모아놓고 그런 걸 공동으로 이제 수거하고 한 군데서 모아서 처리하고 재활용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생태산업단지에 얘기하는 그런 기업간의 연계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개념적으로 그렇게 구분하는 게 뭐 중요한 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여기서 산자부에서 얘기하는 생태산업단지라고 하는 거는 좀 차원이 좀 다른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기존 단지를 위주로 현재는 기존에 돌아가 있는 산업단지를 구조를 변경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그 필요한 기업들을 모아놓는 이런 단지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다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다 슬라이드가 많기 때문에 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그 에코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에코타운이라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생태산업단지 할 때 설명을 드리는데요. 요게 이제 일종의 그 환경부에서 하려고 하는 재활용 특화단지하고 좀 개념이 조금 이제 중복이 되는데, 일본에서 하는 에코타운은 좀 산업단지하고 지역, 도시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나오는 여러 가지 일반 폐기물, 그 산업 폐기물들을 공동 유사한 물질들끼리 모아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생태산업단지라고 얘기하는 게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라든지 유럽에서 얘기하는 그런 생태산업단지는 이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덴마크의 경우는 다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유럽 쪽에 그 생태산업단지가 이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도 여기 연구를 다녀왔고, 저는 가지 않았는데 이제 또 다른 팀에서도 다녀오고 그래가지고 영국에 이제 그 NICP 국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그 세부 실행 툴 면에서 우리가 좀 배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이것 가지시면 영국의 NICP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마 좀 세부적인 실행 툴로 들어가면 좀 배울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생태산업단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업 간에 스스로 이런 부산물 교환이라든지 뭐 용수 교환이라든지를 스스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단계가 이렇게 산업단지 전체를 보고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는 단계는 아니고, 기업에 의해서 기업들이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하는 단계, 그러니까 생태산업단지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 부분은 좀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다 넘어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생태사업단지 사업을 하는데 관여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여기 기관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여기 기업도 필요하고 또 정부, 지방정부, 그다음에 지역의 시민단체라든지 저희 센터, 산업단지공단, 대학연구소, 해외 전문가 컨설팅 그룹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기술개발이라든지 물질에너지 흐름 분석, 모델링 연구라든지 공정진단이도 기술보급, 환경경영 체제 구축, 인파선시 구축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각 유관 기관별로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직까지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예산이 좀 본 사업에 좀 들어 보면은 각 지역의 지역 연구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그 컨설팅 지역의 컨설팅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현재 5개 시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더 알아보시고 접촉을 해보시면은 이 사업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작년부터 1단계 사업이 이제 들어갔고요. 시범 사업이 5개 단지에 사기로 되는데 지역의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올해 3개 단지에 대해서 기획사업이 추가로 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 3개 단지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본 사업이 1단계 시범 사업이 선정되면은 1개가 될지 3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6개에서 8개까지 1단계 처음 5개 계획보다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그걸 해서 아마 5년간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2010년부터 이제 또 확산하는 그런 단계로 갈 것 같은데 1단계는 주로 이제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지방산업단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2단계가 하면은 거기에 농공단지까지도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단지뿐만 아니라 단지 밖에 있는 기업 간의 네트워크 확산하는 것까지가 이제 2단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2015년부터 되는데 이거는 1, 2단계의 그런 1, 2단계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설립하는 그 단지를 처음부터 개념 적용서부터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근데 당시 이 시간이 2015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는 지금 꼭 실현이 된다 안 된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3단계가 이 15년보다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15년보다 좀 늦게 실현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하는 내용들은 뒤에 조금씩 또 나오기 때문에 영상 그냥 넘어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단계별로 이제 세부 추진 업무들이 있는데 요것도 뒤에 거 잠깐 내용 나기 때문에 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제가 넘어가는 부분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기반 조성, 공동 기반 조성 쪽으로 말씀드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관여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IRRS라고 해서 종합 자원회수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본 에코타운 개념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부에서는 장학순환 특화단지하고도 일부 좀 유사한 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산업단지 내에서 현재 되어 있는 산업단지 내에서 재활용을 다 하고 네트워킹 다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종류를 모아서 재처리해서 또 원료 회수한다든지 에너지를 회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하는 개념이 아니고 다른 그 부산물이라든지 폐기물, 용수를 다 네트워킹 하고 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이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워터피치는 오전에 아마 첫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가 종합 화학물질 관리. 원래는 여기 이제 그 기법으로 나와 있는 거는 케미컬 매니지먼트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개념을 좀 확대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산업단지가 있는데 물산이라든지 석유 료소라든지 석유화학단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석유화학단지는 잘 아시겠죠. 화학물질들을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 관련된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가끔 일어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반조성 사업을 또 구성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원래 계획상으로는 5년간 한계가 이제 340억 정도 이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생각만큼 잘 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기업하고 다 합쳐서 340억인데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 한 5년간 합쳐서 한 200억 정도 한계단지 남게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석유화학단지 구축사업 추진 현황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처음 한 게 2002년 11월부터 했는데요. 이게 기획연구를 좀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생태산업단지 연구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사업을 기획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셨던 분들 중에서 현재 본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본사업에 또 전문가로 외부 자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2004년도에 이제 사업 추진 공고가 됐고, 2004년 6월에 이제 6개 단지에서 선정을 신청했는데, 2005년 10월 달에 울산하고 여수, 포항이 먼저 선정이 됐고, 금년 2월 달에 관원시하고 청주가 이제 추가로 선정이 돼서 5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요거는 이제 기획 사업의 결과, 본사업 추진 하기 위한 그 선정 기준인데, 제일 중요한 건 사업 추진 목표도 중요하지만 사업 추진하기 위한 기반 확보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또 점수가 좀 높은데요. 여기 유발 기업소, 핵심 기업소, 그러니까 생태산업단지 끌고 가기 위해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로 이제 뭐 발전소라든지 뭐 정유공장이라든지 큰 규모의 이제 회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 촉매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참여 희망하는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되어 있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런 기업들 어떻게 연결할 건가, 그런 전략 수립이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지자체라든지 지역사회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중간 기관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산업단지 분포도를 같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국가산업단지입니다. 파랗게 되어 있는 게 국가산업단지고,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방산업단지인데요. 1단계는 이제 여기 5개가 하고 있고, 2단계로 기획사업을 현재 여기 인천하고 대전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개 본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별로 참여기관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미포원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이 3개 대학에 참여, 연구소는 울산발전연구원, 그리고 협력기관으로서는 울산광역시라든지 경상일보 홍보 관련해서 아마 들어있는 것 같고, 경상일보 울산방송, 그다음에 푸른 울산 21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SK케미칼 석유화학 회사라든지 주 석유화학 회사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여수 같은 경우는 서울대 카이스트 여수대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이제 여수 산단 환경협의회, 전라남도 여수시, 그다음에 환경운동연합 시민단체가 또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경북대하고 포항대가 들어가 있고, 연구소는 리스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협력기관으로서는 이제 지자체에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 있고요. 시민단체에서는 여기 포항에서는 녹색 소비자인데 녹소연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들어가 있고요. 포스코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원시야는 삼기대하고 한양대가 들어가 있고, 생기원 산업기술시험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 염색협동조합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주 같은 경우는 충북대하고 충주대, 그 다음에 LG화학연구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청주환경운동연합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 LG전에서 전기전자 쪽하고 화학 쪽하고 같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 지역별로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미포원상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석유화기라든지 자동차, 조선 등이 직접된 그런 중앙산업단지로 되어 있고 입주기업으로는 미포가 534개, 원산이 18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 아마 뉴스상으로 많이 자주 접하시고 계십니다. 세부 추진 과제를 보시면은 이제 사업단, 이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단의 과제가 있고, 부산을 관련된 과제, 용수, 공정진단지도 환경기능 이렇게 크게 5개로 사업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단보다 더 거의 비슷한데요. 사업단에서는 사업 총괄 조정하고 지역 DB 구축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과제 발표하는 기획 연구 같은 것도 되어 있고,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물 쪽으로는 바이오솔리드 쪽이 되어 있고, 부산을 활용하는 과제가 되어 있고, 용수는 폐수, 하수 처리장, 재이용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진단지도, 그 다음에 환경경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도, 여수는 이제 종합석유화학 단지고, 기업수는 꽤 많지는 않습니다. 118개로 되어 있고, 여기 뭐 문제가 주로 악취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수 사업단에서 하는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하나 특징이고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참여해가지고 같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고, 부산물 쪽에서는 이산화탄소, 아까 먼저 번에 발표자 들으신 이산화탄소 재활용 네트워크 구축하는 거고, 수소 재활용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이 부산물 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수 쪽에는 용폐수 최적화하기 위한 그런 시너지 방안 구축이 들어있고, 공정진단이도 환경기능 공동적 포항 같은 경우는 종합철강단지로 되어 있고, 포화철을 비롯해서 한 446개 사업이 되어 있고, 폐수라든지 폐산, 폐알칼리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포항도 여기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산물 쪽은 폐산 네트워크, 그 다음에 합금철에서는 제조업체나 하는 부산물, 그 다음에 철강 부산물 하는 모래 쪽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수 쪽은 포스코 우수 재활용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월시와 쪽은 업종 경쟁 다양하죠. 업종 경쟁 다양하고 중소기업 위주로 상당히 많은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월이 2,600개, 그 다음에 시화가 4,500개 되어 있고, 환경문제점 폐수가 철럽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단, 반월시와 사업단 쪽에서는 해외기관하고 협력하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되어 있고요. 부산물 쪽 합해서 슬러지 교환망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산알칼 용내 교환망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주 쪽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뭐 도시농업 좀 인접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화학하고 전기전자 위주 산업단이 되어 있고요. 입주기업은 218개 사업 되어 있습니다. 폐수대기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단에서도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폐기물을 소각해서 그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까 하는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폐산 재활 네트워크 이런 쪽에 좀 에너지 쪽으로 좀 약간 되어 있고요. 물질 재활용도 있고, 그 다음에 용수 쪽은 이제 반도체 산업 폐수가 나오는데, 반도체 산업 폐수가 상당히 깨끗한 쪽에서 가는데 질소 농도가 좀 높습니다. 뭐 질소 농도 제거하는 그런 쪽으로 재활용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포항에서 하는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추진 체계는 저희 국가센터가 산자 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각 5개 사업단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자체적인 사업하는데 지역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사업 안에는 기술보의 공동, 좀 전에 보신 기술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역별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센터에서는 사업 총괄 관리라든지 생산단 산업단지 포털 사이트 운영이라든지 교육이나 홍보, 국제 행사 같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제는 5개 사업단지가 있는데 이제 이미 선정돼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각 5개 사업단지는 경쟁 관계가 아니고 서로 이제 도와주는 협력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생태학과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공동 애로사항이라든지 서로 성공적인 그런 모델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이 되고, 그래서 인력 양성하고 이제 컨퍼런스 같은 계속 하고 있고요. 자료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저희가 매년 행사를 11월에 했었는데 11월에 하다 보니까 행사 많이 겹쳐가지고 올해는 7월 12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4회 이제 국제 행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그 생태사토한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95년부터 해왔던 청정 생산을 좀 시스템적으로 사업단지 확산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경험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공적으로 근본적으로 사업단지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지 그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그런 자원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자원들을 좀 집중하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다 말씀드렸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얼핏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멋있고 저도 이제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제일 처음에 보신 화면은 이제 흙에 비해서 좀 칙칙한데 이건 좀 밝고 이제 보기 좋은데 요게 밑에 보시는 사진이 이제 화상에 있는 동방명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상해 화학공업단인데 최근에 이제 그 단지를 이제 건설해서 일부가 돌아가고 있고 현재 계속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에 한번 가봤는데요. 사업단지 안에 가보면은 타워가 있어요. 타워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단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잘해놓고 그 안에 보면 뭐 수영장도 있고 기술실도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업단지도 이렇게 좀 멋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생태사업단지 그쪽 사업을 통해서 좀 변모시켜가지고 우리도 좀 이제 사업단지가 이렇게 그 부정적인 이미지만 줄 게 아니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 언제 와가지고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시기가 왔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